자, 여러분 지난번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에서 70페이지 펴놓으세요. 69페이지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페이지 피시면 9번 문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관련된 건데, 이것은 여러분 강의 노트 같이 펴놓으시고 이제 어디 피시냐면 노트는 25페이지 피세요. 25페이지. 그럼 토지 수용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자, 토지 수용이란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와 직권을 말소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 토지 수용 이것은 이제 등기 원인이 법률 규정적 수용을 물어봤어요. 수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했죠. 수용 개시일. 자, 여기 토지 소유자 A 소유 토지가 B 앞으로 수용이 돼버렸다. 그럼 이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기준일이 여기입니다. 이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면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되고, 이미 등기된 토지는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고, 미등기 토지라면 수용하는 이 사업 시행자가 자기 명으로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된 부동산이 미등기다 그러면 자,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등기법 65조에 가면 제 3호. 자,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보존 등기에서 이게 3호에 나와 있죠? 어디서 봤어요? 이거 바로 앞에서 봤었죠? 자, 여러분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요약 강의 노트 24페이지 보시면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강의 노트 피세요. 노트. 왜냐하면 요약집은 조금 약간 엉성하게 돼 있어서 이 노트가 아주 다양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시려면 여기 보야 돼요. 24페이지면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보존 등기 신청인 중에 세 번째 보세요.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하는데, 이때 미등기 부동산만 보존 등기한다 했지. 여기 미등기라면 여기 직접 보존 등기 하면 돼요. 근데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다. 기등기 이미 등기가 됐어요. 기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하겠습니다. 이전 등기로 하는데, 이게 바로 원시 취득. 수용은 성격, 법적 성격이 원시 취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자 가지고 있던 하자를 승계받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원시 취득의 성질상 일정한 등기를 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 이때 직권 말소 대상이 무엇이냐? 요거 할 때 이렇게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개시 이후 것만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하고 이전 건 영향 안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예외가 하나가 뭐냐? 수용 개시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 개시 이후의 이전 등기, 이건 말소하지 않는다 했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 전후를 묻지 않고 모두 직권 말소하되 두 가지 주의할 게 있다 했지. 요역지 지역권, 즉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한 지역권, 그것은 말소할 필요 없고, 재결로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 두 가지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들 25페이지에 수용해서 거기 직권 말소 설명한 거예요. 25페이지에 보면 수용해서 직권 말소 내역을 써놓은 게 있어요. 도표 25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있죠.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강의 노트 25페이지 보세요. 노트 25페이지 찾으세요. 거기 보면 수용에 따라 거기 5번 다른 권리 직권 말소에서 수용권 이전 등기는 수용 개시 이후 것만, 다만 예외가 하나, 수용 개시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개시 이후의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만 한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 전후를 묻지 않고 모두 직권 말소하되 그 부동산을 우위하여 존재한 지역권인 요역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70페이지에 9번 문제 보시면 토지 수용으로 이전 등기할 때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걸 찾아야겠는데, 수용 개시일은 2013년 4월 1일. 여기 4월 1일 날 수용이 개시됐다. 4월 1일 날. 같은 연도니까 특별히 볼 거 없고. 1번은 2월 1일 날 상속됐어요. 여기 2월 1일. 2월 1일 날 여기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언제 한다 했어요? 5월 1일 날. 여기 5월 1일. 요때 상속을 이때 이전 등기. 근데 요거 하나 예외가 있다 했지? 요거 수용 개시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개시 이후의 이전 등기 말소하지 않는다. 이건 말소할 수 없다 했잖아. 예외. 이게 이미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거 이때 이미 2월 1일 날 등기업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월 1일보다 앞서 있던 거니까 말소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외 하나. 그럼 나머지는 보세요. 2월 7일 날 매매. 2월 7일 날 2월 7일 날 매매를 했어. 매매. 즉 수용 개시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언제 이전 등기했냐면 지금 5월 7일 날, 여기 5월 7일 날.
5월 7일 날 이전 등기했어. 이건 수용 개시 이후 이전 등기니까 직권 말소. 그다음 3번은 자 1월 1일 날 1월 2일 이거 앞에 1월 이거 수용 개시 이전이잖아. 1월 2일 날 뭐 했냐면 1월 2일 날 설정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1월 8일 날 이건 근저당은 수용 개시 전후 묻지 않고 다 소유권 이외 등이 다 말소한다 했잖아. 그다음 4번은 2월 5일 날 전세권 설정. 이것도 수용 개시 이후. 전세권도 소유권 이외 등기니까 수용 개시 전후 묻지 않고 다 직권 말소. 그다음 5번 질문 보시면 5월 8일 날 매매 계약을 완료한 5월 9일 날 가등기. 이것도 5월 9일 날 여기 5월 9일 날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건 수용 개시 전후 묻지 않고 다 직권 말소. 간단하잖아요. 보면 이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수용 개시 이전에 상속을 원료, 수용 개시 이후에 이전 등기 말소하지 않는다. 이걸 물어본 거고 나오는 거 요거 아니면 요역지지역권 재결로 존속 인정된 걸 이거 빼놓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의 경우 여러분 조심할 게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수용 개시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런 거 싹 다 없어집니다. 요 이전에 처분금지 가처분 여기 근저당 기간 여기에 경매기입 등기 이런 것은 싹 다 없어져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기입 등기 수용의 경우는 원시 취득이니까 수용 개시 전후 묻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직권 말소예요. 그래서 예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개시 이후 걸 직권 말소하되 예외가 하나 수용 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개시 이후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말아라. 소유권 이외의 등기와 관련된 것은 수용 개시 전후를 못지 않고 모두 직권 말소하되 두 가지 그 부동산을 위에서 존재한 지역권인 요역지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는 이 두 가지만 제외시켜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딱 날짜만 보고서 판단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 다음 10번 문제 유증에 대해서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중 틀린 거. 유증은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26페이지 가면 다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유증에 기한이 붙어 있을 땐 기한이 도래한 날이 5일째가 됩니다. 자, 2번 포괄 유증은 수증자명으로 등기 없어도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율이 발생한다. 거기서 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 변율이 생긴다 했던 거예요. 포괄 유증은 특정 유증 등기해야 된다 했고. 그다음에 유증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서 수증자명 이전 등기라는 게 아니라 상속 등기는 항상 생략입니다. 유증의 경우 어떤 경우 상속 등기 안 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 4번 유증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 유류분을 침해한 내용이다 하더라도 등기관 이를 수리해야 된다. 이것은 등기관한테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 여부는 등기관 심사 범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처럼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 자, 이건 주의하라 했죠. 자, 특정 유증. 자, 이게 미등기.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일 때 만약 요게 비에게 이게 수증자가 어떤 수증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이냐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냐 달라진다 했죠. 특정 수증자라면 자기 앞으로 보존되기 못해요. 그래서 직접 이전되기 못하니까 누가 앞으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상속인이 있으면 이 상속인이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이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 했고 포괄 수증 받은 사람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했을 때 이게 특정 유증이면 수증자 앞으로 보존 등기 못하고 상속인 앞으로 포괄 승계인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 하고 이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직접 보존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번 지문처럼 4번 지문처럼 자 5번이네요. 특정 유증이라고 했으니까 유언집행자 누구 앞으로 여기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을 하고 이전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신탁 등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27페이지 맨 위에 가면 환매와 신탁이라고 했죠. 자, 이거 지난번 여기까지 다 설명했었죠? 예, 설명이 됐었을 겁니다. 신탁 등기 나오면 이건 항상 신탁 등기는 나오는 패턴이 똑같아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건 동시 신청, 그 다음에 일괄. 즉 이것은 신청 정보를 한 장으로 한다, 한 건으로 한다는 한 건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매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동시 신청하지만 이게 별개의 신청 정보라고 했지? 따로따로.
이건 한 장으로 일괄 신청해라. 그리고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신탁 원부를 만들라고. 신탁 원부 다시 복습해봅니다.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부동산 개수마다, 부동산마다. 물론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 원부를 만들고 수탁자가 여러 명, 즉 수인이 여러 명의 수탁자가 있을 때 이 수탁자 상호관계는 전부 다 무슨 관계라고 했지? 합유관계다. 합유관계. 합유관계. 그 다음에 신탁 원분 등기부 일부다. 즉 등기기록의 일부. 등기기록을 본다 이런 얘기야. 등기기록으로. 신탁 원부를 발급받으려면 신탁 원부도 별도로 신청하면 다 공개해 줍니다. 엊그제 법무사한테 했더니 그런 것도 해주냐고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신탁 원부를 열람이나 등본 발급받으려면 등기상 증명서 뗄 때 같이 청구하려면 이건 직접 등기 찾아가야 돼. 그냥 안 됩니다. 한 50여 장 가까이 나와요 보통. 그래서 이걸 장수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돼. 이건 직접 쫓아가야 됩니다. 등기소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 형식이 나오면 다 주등기를 찾아야 돼. 주등기. 여기 부기등기라는 말 하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주등기로고. 그 다음에 여기선 순위번호를 쓸 때 순위번호, 요 순위번호는 별도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나의 순위번호다. 하나의 순위번호 이렇게 나가야 돼. 즉 별개의 순위번호 하면 틀려. 이것도 순위번호는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예를 들어서 자,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길 때, 예를 들어서 담보신탁이든 뭐 개발신탁이든 어떤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넘길 때 뭐라면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기부에 갑구에 가면 소유권 이전될 때 A에서 소유권 2번 여기 소유권 이전 B 하면서 여기다 신탁 원부 제 몇 호, 신탁 제 몇 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신탁 등기할 때 이 순위번호가 여기 같다는 거예요. 여기 별도 따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순위번호인데 이게 만약 환매라면 어떻게 했어요? 매매로 이전 등기하면 다시 대사홀권 유보했지? 그럼 이때 별개의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면서 환매는 A로부터 소유권 이전 B 넘어가면서 여기 항상 부기등기로 환매 특약, 환매권자의 이런 식으로 요 소유권 이전되면서 별개의 순위번호 따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부기등기로 항상. 근데 소유권 이전 및 신탁이 같이 동시에 하나의 순위번호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 주등기, 부기등기란 말 이걸 찾으면 되고, 하나의 순위번호, 즉 별개의 번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몇 개 되지도 않죠.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신탁 등기에서. 자, 그러면 11번 한번 보세요. 틀린 걸 찾아야 하는데, 자, 최근에 신탁 등기가 한 문제씩 자주 끼어나와요. 자, 1번. 자, 신탁 등기 변경 등기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그다음 2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 수탁자 단독. 이거는 이제 원래 신탁 등기 전부 다 앞에서 단독 신청이 들어갔었죠. 단독 신청. 즉 단독 신청인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라고 있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고, 재신탁하더라도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 신청입니다. 신탁 등기는 다 수탁자 단독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을 땐 그 뜻의 등기를, 자, 항상 이런 등기 나오면 다 주등기로만, 부기등기 없습니다. 주등기로. 고유 재산이 된 뜻을 주등기로 해야 돼요. 신탁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신청 해당 신탁으로 한 권리 이전 보존 설정 신청과 함께, 자, 한 건이란 건 일괄에서 동시에 한 건으로.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12번 문제도 역시 27에 나왔던 신탁 등기 복잡하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자, 2명이잖아. 그때는 합유 관계. 2명. 수인 여러 명일 때 항상 뭐라고? 합유. 이거 공유라고 하면 다 틀려. 합유 관계다. 일정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합유. 그 다음 3번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 해당 부동산 관련된 권리 설정 보존 이전 등기 신청과 함께 어떻게? 거기 동시에라. 동시에 일괄해서, 즉 한 건으로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일괄해서. 그 다음 4번 신탁재산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경우 항상 신탁 등기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순위번호, 다른 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 주등기 이걸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순위번호면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으로 일괄, 여기서 일괄 동시, 이건 한 건으로 일괄 동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만 주의하면 돼요.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딱 답이 여기서 나와요. 자, 그 다음 소유권 이외의 등기, 즉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강의 노트 27페이지 하단에 이제 거기 용익물권 나오면 용익물권의 공통점은 뭐냐? 부동산의 일부, 권리 일부 이 문제 나왔을 때 용익물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가능하다. 용익하는 권리니까 부동산의 특정 일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다. 된다. 그러면 일부란 말이 나오면 도면 첨부하라. 지적도나 이런 도면. 권리 일부는 성립될 수 없다. 권리 일부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걸 지분. 지분 눈에 안 보이니까 사용 수익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다 공통사항, 용익물권. 용익물권에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물권이고 채권 중에서 임차권. 자, 먼저 반드시 써야 될 건 하나 기억한다 했지. 필요적 정보. 자,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의 목적, 범위를 반드시 써라.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써라. 지역권도 목적과 범위를 쓰되 요역지, 승역지 표시. 즉 승역지에는 요역지를 써줘야 되고 여기 요역지에는 승역지 표시를 거꾸로 해줘야 돼요. 전세권은 목적이 없다 했지.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이걸 기억해 주라고 했고 임차권은 차임을 쓰라고 했어. 차임. 요걸 정도 기억해 줘야 돼요.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 지상권 관련해서 구분지상권 개념이 또 나온다.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같은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자, 상하의 범위만 다르면 중복해서도 같은 토지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하의 높이만 다르면 돼요. 그리고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하의 범위만 정해지면 특정이 되기 때문에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래서 거기 강의 노트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써놓으세요. 용익물권 27페이지. 지상권은 뭐 쓰느라고 거기다? 목적, 범위, 지분에 성립될 수가 없다. 안 보이니까 지분. 강의 노트에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 전에 안 했었지? 자, 27페이지 거기에다 다 써놓으세요. 배타성이 있으므로 동일 토지에 2개 이상 지상권은 안 되지만 구분지상권은 상하의 범위만 다르면 2개 이상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 도면 첨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다음에 계층적 구분 건물 소유 목적 구분지상권 설정 안 됩니다. 이 계층적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이러한 빌딩이 있다. 그럼 여기 한 층을 소유하려고 봤더니 이게 요 층수가 어떤 거냐? A 소유 토지 이후에 요 구분 건물 소유자 요 B가 이걸 소유하려고 봤더니 지상 10에서 12m 사이를 요 건물이 여기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요 사람 B가 이 구분 건물 소유하려고 A로부터 구분지상권 설정해서 자기는 지상 10m에서 12m 사이까지만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공중에 부양돼 있지 않아, 떠 있지 않아. 이렇게 떠 있다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늘에 떠 있어. 그럼 B가 새처럼 날라가지고 땅에서 부쩍 날라 드나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건물이란 건 토지로부터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 다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통하지 않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경우 어떻게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지상권 설정하는 거 이런 거는. 그 판례 내용이고. 그다음 지역권은 여기서 아까 이거 써내야죠. 목적과 범위, 그다음에 요역지, 승역지 표시를 꼭 해라. 요역지, 승역지 표시해라. 그다음에 당사 공동 신청을 하되 지역권 설정할 때 권리자는 누구냐? 권리자는 누구예요? 지역권 설정 시. 여러분 등기 권리자 의무자 충분히 설명했지? 등기법은 공동 신청할 때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공동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권자. 의무자가 누구라고 했어? 설정자. 이렇게 표현했지. 그럼 지역권 설정할 때 누가 권자야? 지역권자가. 그럼 누가 지역권을 가진 거야?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가 있다. B 소유 토지를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했다. 어디서 설정하는 거야?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부에. 요역지 등기부에는 요거 등기부에 직권화합니다. 여기에 제한물권이니까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하지. 지역권자가 누구야? 지역권을 가진 사람이. 요역지 소유자가 일반적이죠. 요역지 소유자가 이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역권 설정자는 누구예요? 이거 승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지만 일반적으로 승역지 소유자만 지역권 설정하는 법은 없어요. 왜? 자, 여기 B가 11번지 토지를 만약 C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이 사람 지상권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그러면 A가 여기
11번지 토지를 밟고 다니려고 그래. 통행 목적으로. 누구한테 지역권 설정해야 돼? 예? 현재 이걸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지상권자. 지상권자한테 지역권 설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만 지역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권 설정자는 일반적으로 승역지 소유자지만 승역지의 어떻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또는 경우에 따라 임차인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요건 학설 대립은 있어요. 여기는 학설 대립은. 왜냐하면 채권자가 어떻게 물권을 설정해 주냐 이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구도를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사 공동 신청하되 등기 권리자는 누구라고? 요역지 소유자. 의무자는 누구라고? 승역지 소유자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승역지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 가능하고, 이때는 지상권 전세권 여기다 지상권 전세권의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 전세권에서는 아까 뭐가 없다고? 여기 목적이 없고, 그다음에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이게 들어가요. 그다음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설정 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권은 뭐냐? 요 권리일부 여기 지분 개념 이게 대지권이에요. 대지권. 대지권도 지분이니까 지분 외에는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이중 전세권 설정 등이 안 됩니다. 저기 지상권과 마찬가지 배타성이 있어서 건물 특정층 전부를 목적으로 할 땐 도면 첨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즉, 자 여기서 부동산 일부는 도면을 내는데 요 일부가 특정층 전부일 때는 요 특정층 전부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이땐 도면을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층 건물 중 2층 건물 중 1층 절반하면 이건 도면 내야 돼. 근데 2층 건물 중 1층 전부 하면 이 전체 일부니까 도면을 내야 되는 것 같지만 이땐 특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도면을 안 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전세권에서는 그 일부가 특정층 전부를 말할 때는 도면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유한 전세권 일부 전등기가 가능한데, 이 전세권 일부 전등기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만 가능해. 만료 후만 되고 전에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후에만 가능하고, 이때 반드시 얼마를 양도했는지 양도액을 써줘야 돼. 양도액을 써줘라. 그리고 이 전세권이나 이거 여러분 개수를 물어볼 때 전세권이나 저당권에서 공동 전세 목록이나 공동 담보 목록 다 전세권에서 부동산 5개 이상 담보 목적 5개 이상일 때, 즉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땐 공동 전세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등기관이 지금은 목록을 5개 이상. 근데 매매 목록은 몇 개라고 했어요? 매매 목록. 지난번에 얘기했죠?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2개. 매매 목록은 2개 이상, 공동 전세 담보 목록은 5개 이상 부동산일 때 작성됩니다. 개수도 주의하라고 얘기했고요. 자, 여기까지만 용익물권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72페이지. 13번 지역권 등기 24회 때 나온 거 보겠습니다. 1번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을 할 때 지역권 설정의 목적, 반드시 쓰라고 목적 필요적인 거예요. 지역권 목적.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 별도 등기 이전된다. 이건 수반성에 따라서 요역지 소유자가 바뀌면 당연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했어? 지역권은 인역권이 아니라 지역권, 토지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토지에 지역권. 그래서 만약 11번지 땅을 이걸 C가 샀어. 그럼 C는 이 지역권 붙은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이전이 아니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지를 보시면 지역권 설정 등인 승역지 소유자를 의무자,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얘기했지.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 소유자가 권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요역지 지역권 등기상은 등기부에 직권으로 승역지에 공동 신청을 하고 나서 요역지 등기부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관이 직권을 작성하는 직권으로. 그래서 이건 공동 신청으로 당사자 공동 신청으로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기 하고 나면 등기관이 요역지 등기부에는 여기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 등기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교차적으로 써줘요. 즉 승역지에는 요역지가 편익을 받는 토지가 몇 번지다. 요역지에는 편익을 주고 있는 토지가 몇 번이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 승역지 표시를 한다는 것은 승역지 등기부에는 요역지 표시를 해줘야 되고 요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가 어딘지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편익을 어떤 땅에 주고 있고 나가 어떤 땅에 편익을 받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기록해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승역지 지상권자는 그 토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의무자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승역지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의무자지만 승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도 다 지역권 설정할 수가 있어요.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여기 지역권은 그래서 배타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개 겹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배타적인 물권이지만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다겠죠. 다 이건 민법적인 기본 내용이 여러분들이 돼 있으면 자동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 14번 보세요. 전세권 틀린 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목적은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즉 여러 개도 되는데 이 수개가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 전세 목록이 작성되는 거예요. 공동 아까 담보 목록 똑같다 그랬지? 공동 전세는 공동 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할 때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다. 공유 부동산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전원을 의무자로 해야 됩니다. 자, 등기원에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이건 임의적 정보야. 이것은 약정이 있으면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다음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 동그라미.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한 전세권 일부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이 소멸되어야 가능해. 소멸돼. 즉 존속권이 만료되고 나서만 가능하지 소멸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것이고 요게 몇 번 같이 나왔어요. 5번과 같은 지문이에요. 이렇게 4번, 5번 같은 내용인데 소멸되기 전에는 안 되고 소멸된 후, 즉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나서만 가능하고 5번처럼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양도액을 꼭 써줘야 돼요. 그 다음 15번 용의권 등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묶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물어볼 수 있죠.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목적 쓰라겠지. 지역권 할 때 목적 여기 다들 이거 목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할 때 원인에 임차 보증금이 있을 땐 보증금을 등기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차임은 반드시 쓰지만 보증금이 있을 때 써주게 돼 있어요. 4번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그 범위의 토지 일부라면 도면 첨부라 했지. 도면 지적도 같은 거 이 도면. 근데 토지대장은 도면이 아니야. 그럼 대장은 도면. 오늘 지적 공부에서 배웠지. 도면 지적도 임야도가 도면이지 대장이 도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일 땐 도면을 내는데 토지 대장을 내는 게 아니라 지적도를 내. 지적도. 일부일 땐 지적도에 그 부분을 표시해서 내야 돼. 도면에. 그 다음 5번처럼 임차권하면 차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거야. 임차권하면 차임. 목적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해서는 이런 20 강의 노트 28페이지 피시면 자 채권액 채무자 표시 꼭 반드시 해줘야 되고 소유권 목적 저당권은 주등기로 한다. 전세권 지상권 목적 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됐을 때 피담보채권 변제로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는 누구라겠냐면 이건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말소 등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여기다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목적 부동산에 넘어가서 첫째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A가 설정에 팔아먹었어. 이거 제3자 여기 제3축자 나왔어.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전됐다는 거 두 번째. 그러나 이걸 말소하려고 합니다. 말소할 때 의무자는 당연히 저당권자야. 권리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여기서 제3취득자냐 설정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변제를 원인으로 피담보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했을 때는 현재 소유자는 제3취득자는 당연히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또 이 저당권 설정자도 저당권 설정이 계약 당사자였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 둘 다 됩니다.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 모두 말소 청구할 수 있는 등기 권리자가 해당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출제했던 것이 19회 때인가 이게 원인 무효로 이 저당권이 효력이 없어졌다면 이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원인 무효의 저당권이었다면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만이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물권을 가진 사람이 물권적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변제만 얘기하다가 이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동시에.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저당권 설정 후 목적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을 말소 등기할 때 당연히 의무자는 저당권자인데 권리자가 누구냐? 등기 권리자는 누구냐? 변제를 한 경우는 제3취득자 또는 설정자 다 되고 즉 종전 소유자.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말소할 때는
제3취득자만이 말소청권이 있고 종전 소유자인 설정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걸 꼭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다 뭐라고 쓰냐고? 등기 권리자는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 제3취득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근저당에서는 이건 근저당 나오는 건 대부분 근저당이 많이 나오는데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 관계인 당사자 간에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다. 이건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포괄적. 근저당은 그래서 계속적 거래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자 도매업자나 소매업자 간에 계속 물건 주고받는다. 그럼 금액은 계속 증감 변동해. 어떤 때 다 갚을 때도 있고 변동해. 그래서 결산기 일정 한도 이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채권 최고액. 이걸 설정해 놓고 이걸 담보하는 저당권인데 여기서 여기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 들어갔어. 한두 건이 아니야. 다수의 불특정한 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근저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저당은 첫째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들 다. 부종성이 완화돼서 채권의 증감 변동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당권 증액 감액 등기 할 필요 없고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아요. 특징 부종성이 완화했다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반드시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쓰는데 이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쓰여야지 단일하게 채권자별로나 채무자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채권 최고액 속에 이자는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는 약정이 있어도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채무자는 아무리 연대 채무자도 단순히 채무자라고 써야지 연대라는 말씀 안 돼. 이런 말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저당권의 가장 기본적인 근저당의 특징이고 근저당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 채권 채무자 바뀌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저당권은 자 채권 채무액 1억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이 B를 누구라고 하냐? 이 사람은 채권자병 이 사람은 근저당권자. 이 사람 뭐라고 그래? 채무자 자기 소유 부동산에 설정했다면 근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해줘. 설정자. 이때 채권자도 바뀔 수 있고 여기 채무자도 바뀔 수가 있다. 채권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채권자 바뀌었으면 여기 채권자 그렇죠? 네, 채권자 이쪽이 바뀔 수 있어. 이쪽이 채권자 바뀌면 누가 바뀌어요? 근저당권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무슨 등기하느냐? 근저당권은 주체가 B에서 C로 넘어갔으니까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줘. 근저당권 이전 등기. 이건 다 소유권 이외의 거니까 부기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채무자 바뀌었다. 채무자도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이건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내용에 불과함. 내용의 일부.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내용의 일부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근저당권 변경 등기합니다.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 이 변경 등기는 권리 변경이니까 이건 부기 등기로 하면 부기 등기. 그런데 문제는 등기 원인을 쓰는 방식이 차이 나면 등기 원인.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하기 어려우면 먼저 개념 정도 이해해야 돼. 등기. 예를 들어 저당권이었다면 자, B가 A한테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C한테 저당권을 넘긴다는 것은 B가 C한테 돈을 줄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A한테 받을 돈을 대신 받아가져라 이렇게 얘기해. 대신 받아가져. 이걸 채권 양도라고 그래. 채권 대신 받아가져 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요 채무자 바뀌었다는 건 뭐냐? A가 B한테 돈을 갚을 게 있어. 근데 요 A가 변제 능력이 없거나 그래가 누가 D라는 사람이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라고 하는 거. 이걸 채무인수라고 그래. 알았어요? 채무자 바뀌면 채무인수라고 그러고 채권자 바뀌면 양도란 말을 써요. 이쪽은 양도. 누구 입장에서? 요 권리자 입장에서 양도. 그리고 채무자 바뀌면 어떤 말 쓴다고? 인수. 여기 인수한다 써. 인수. 원인을 인수한다 쓰는데 자 문제는 결산기 여기 전에는 요 결산기 우리가 예를 들어 3개월에 한 번씩 결산합시다 그랬으면 여기 요 기간 중에는 개개의 채권을 양도할 수가 없어요. 여기 100개의 채권이 있다. 그중에 몇 월 며칠 날 채권 얼마짜리만 가져가라 이거 못해요. 그래서 결산기에 가야 채권이 확정돼야 이때 가야. 그래서 결산기 전 여기서 채권 취득이 확정되기 전이냐 확정되기 후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채권 취득이 확정되기 전이란 건 결산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 채무 관계를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떠냐?
채권자의 지위를 넘기게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 계약 양도라는 말 쓰는 거예요. 결산기 이후에만 비로소 확정된 채권 양도라는 말 쓸 수 있어. 결산기 이후에만 채권 양도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받기를 쓸 때 이걸 인수라고 표현하는데 역시 똑같이 결산기 전에는 개개의 채무를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지위를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계약 당사자 지위를 가져간다 해서 계약 인수라는 말 쓰는 거예요. 결산기가 지나가야 확정된 채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면책적 인수를 하든 중첩적 인수를 하든, 면책적이라는 것은 얘는 벗어나고 얘만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중첩적이라는 것은 A도 채무자 되고 또 다른 채무자 한 번 더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채권자한테 아무 불리한 게 없잖아요. 중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첩적 채무 인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내용은 민법 시간에 좀 나오는 표현들이지만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근저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저당이 나오면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바뀔 수는 있다. 채권자 바뀌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생각한다? 요 채권자 입장에서 A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C한테 줄 돈이 있어요. 그럼 B가 뭐라고 할까요? 네가 대신 받아가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양도하는 거야. 근데 결산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위를 넘겨야 돼. 이걸 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라고 그래. 그래서 이건 계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계약 양도.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뭐합니까? 근저당권 이전 등이라는 거야. 근데 확정되고 나서 채권액이 나중에 보니까 여기 8천만 원이 확정됐네. 그러면 확정된 채권 양도, 즉 결산기 이후에는 계약 양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확정된 채권의 양도를 원인한 근저당권 이전 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 결산기 전에 A가 난 어려워서 도대체 돈을 못 갚겠습니다 했더니 A 아버지가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게 뭐야? 인수한 거야. 인수. 누구 입장에서? 인수하는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 대신해 줄게. 그러면 결산기 전에 똑같이 채무자의 지위를 통째로 다 인수하는 거니까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변경 등이라는 것이고, 결산기 이후에는 채무가 확정됐으니까 확정된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 등이 신청한다. 알았어요? 채권자가 바뀌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 자, 채권자가 바뀌면 원인은 양도, 채무자 바뀌면 원인은 인수. 결산기 전이라면 어떤 말 들어가?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계약.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 다 틀려요. 최근에 나온 지문도 간단한 거지만 이걸 용어를 모르면 이게 왜 틀린지 모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결산기 전에 요때 결산기 전에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못하지? 뭐라고 써야 돼? 반드시 계약 양도를 이런 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요 용어를 주의하란 말이에요. 용어.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써야 되고, 채무자라고도 연대란 말 안 쓴다 했고, 근저당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부종성이 완화됐다 했고, 채권 채무자 여러 명일지라도 채권 최고액은 어떻게 쓴다? 단일하게 기재. 단일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일하게. 이자는 등기상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이자는 어떻다겠어요? 등기상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지. 어디에 포함된다고 해서 아까 이자는 등기상이 아니라 그랬지. 채권 체결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등기상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자 약정 하더라도 등기부에 이자 약정 등기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채무자 바뀌면 무슨 등기 한다고 했어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자 바뀌면 무슨 등기? 근저당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은 자, 확정 전은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자, 확정된 후에는 확정 채무나 채권 양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채권자 바뀌면 양도요, 채무자 바뀌면 인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16번 문제 보세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문제부터 당장 봤으니 18번 문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세요. 26회 문제. 자, 옳은 걸 찾으라겠어요. 옳은 거. 그 밑에 18번 문제 먼저 보세요. 문제 18번 문제. 자, 옳은 거 4번 질문 보세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동그라미. 확정되기 전. 자,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거기서 채권 양도 동그라미 쳐. 채권 양도. 동그라미 쳤어요? 단어 찾아가 보세요. 피담보 채권 양도 거기 동그라미 쳐보란 말이에요. 채권 양도인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맞아 틀려?
자, 확정되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간다고? 계약 양도해야지 채권 양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한 번 또 뒤집어서 부정에 부정을 한 거예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는 이전등기 못하는 거야. 뭘 원인으로 해야 된다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해야 된다니까 채권 양도 안 된다고 해준 거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예요. 1번 질문 보세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지. 쌀 80kg짜리 3가마. 그럼 금액 계산해서 그걸 금전 얼마 상당액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평가액을.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그 채권 평가액을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자 수인 여러 명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아까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쓴다고? 이게 단일하게 쓴다. 그 다음 채권 일부에 대한 대의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그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대의 변제, 일부 변제했으니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일부니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지분 이전 등기죠 이게. 그 다음 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한 정보를 등기로 제공해야 된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설정자와 아무 상관이 있어 없어? 네? 근저당권 여기 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전할 때 당사자는 누구야? 여기 의무자는 현재 이 사람 근저당권자고 권자는 양수인이지? 이 두 사람 문제, 이 사람 문제, 제3자 설정자는 근저당권 물권 이전은 권자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이전하는 거지 설정자는 제3자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설정자는 승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거 승낙할 대상이 되지 않죠. 그다음 앞으로 넘어가 다시 자 16번 문제 보세요. 요거 출제일 땐 조문이 뭐가 들어와서 이게 나왔었냐면 공동담보 목록 문제 때문에 이게 나왔어요. 왜냐면 이때 종래 이전까지는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만들었냐면 신청인이 만들어내다가 이때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하도록 개정되면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1번 똑같이 공동저당 설정 등기할 때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해줘야 되고 2번처럼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밑줄 치고 아까 이거 공동담보 전세 목록은 5개 이상일 때라 그랬지?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그래서 이게 바뀌면서 이걸 딱 낸 거야. 이전까지 신청이 작성했다가 이제 등기관이 전산상에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성을 등기관이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번이. 그 다음 3번 질문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있다 했고 즉 채권 평가액을 써주라고 했죠.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거기 니은이 빠졌네.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 했지. 왜? 바늘과 실의 관계. 자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면 대지권도 당연히 저당권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 건물에서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101호 여기 대지권. 이거 뭐라고 했어요?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했지? 건물이 바늘과 같은 존재다. 그 다음에 여기 대지권이 실이라고 했어. 실. 여기다 묶어놨다고 했어. 저 아파트 팔면 따라가고 여기 담보를 잡으면 저당권 효력은 대지권에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곳은 같이 하나의 부동산처럼 움직인다고 했죠. 일체처럼. 그래서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안 돼. 왜? 저당권 설정하면 이거 분리처분 금지라고 했잖아. 일체. 이 두 가지를 일체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처럼 보기 때문에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고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거야. 또 요 대지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고 요 대지권에 대한 권리 요 대지권만 따로 이전할 수가 없고 대지권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못한다. 이게 일체성 즉 분리처분 금지 내용이라고 했지. 일체로 취급하는 거니까 한 덩어리 즉 토지 건물을 일체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처럼. 그 다음에 저당권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권리질권이라고 해서 권리질권에서 하나 여러분 강의 노트 28페이지 나와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등기 의무자 문제. 권리질권에서 의무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예요. 의무자는 어떻게 규정한 거라고? 권리질권에서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을 질권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지. 즉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야 돼 일단 여기. 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비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하느냐. 즉 C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B는 채무자, C는 채권자인데 뭘 믿고 얘가 돈을 빌려주냐. 이때는
B가 A로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때 그 권리를 담보로 잡는 게 뭐다? 권리질권. 그래서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된 부기 등기만 해놓는 거예요. 여기서 저 부동산 등기부에 가면 1순위로 여기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B가 저당권자라는 게 나타나 있어. 자, 이때 얘가 돈을 빌려주고 권리질권을 설정할 때 이 사람 뭐라고 하냐? 권리질권자. 얘를 뭐라고 하냐? 권리질권 설정자. 여기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에서 공동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A는 뭐냐? 저당권 설정자는 아무런 이 권리질권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권리질권은 채권자인 권리질권자와 채무자인 권리질권 설정자 공동 신청을 하는 건데 이 권리질권 설정자 누구냐? 동시에 이 사람이 저당권자라는 거예요. 저당권자. 그래서 의무자는 저당권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기 등기 해주는 겁니다. 1번 부기로 1번 저당권 목적의 질권 설정. 그래서 금액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권리질권자 누군가 써주면 이게 바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 채권을 질권 설정했다. 이렇게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권리질권. 당사자는 B와 C가 당사자인데 의무자는 B인데 이게 누구냐? 권리질권 설정자. 동시에 이 사람이 누구야? 저당권자를 의미하지 저당권 설정자는 당사자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5번 같이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이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 이걸 질권 설정한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권리질권. 그럼 17번 문제 보세요. 자, 작년 문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 1번 지문처럼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즉 이런 경우는 채권 평가액을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 2번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이 채권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써야 됩니다. 수반성에 따라 같이 움직입니다. 분리양도 안 된다고 했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 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돼. 채무자는 필요적 정보니까 반드시 써야 돼. 즉 동일하든 안 하든 채무자 표시는 반드시 쓰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설정할 때 채무자 표시는 물상 보증인여도 하고 설정자도 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설정하면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야? 채무자 겸 설정자가 되는 거야. 채무자 겸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채무자가 A랑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A가 부동산이 없어서 제3자 물상 보증인이 등장했다. C라는 사람 물상 보증인. 여기서 이런 물상 보증인이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이 사람 부동산 여기다 설정하는 거야. 이때 채무자는 누구라고 쓰느냐? A라고 쓰는 거예요. 즉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 갑구에서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설정했다면 여기에 누가 나와? 소유자가 A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을구에 가서 여기 저당권 설정할 때 자 저당권 설정 이렇게 쓰고 여기 채무자가 누구라고 나온 거예요? 채무자가 누구야 여기선? A가 채무자지. 그다음 저당권자 누구야? B가 되는 거죠. 알았어요? 요 같아도 요 사람과 여기 채무자 일치하면 설정자 겸 채무자. 막 여기에 지금 C로 나왔어. C 소유 부동산 설정해 여기에 얘 거. 그럼 여기 C가 나왔는데 여긴 채무자 또 A로 나왔지.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뭐가 돼? 이 사람은 물상 보증인. 알았어요? 채무자가 일치하든 안 하든 반드시 쓴다는 것은 저당권에서 채무자 표시는 반드시 한다. 그래서 갑구에 가서 요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할 때는 설정자 겸 채무자고 여긴 채무자인데 여긴 제3자가 소유자야. 그러면 물상 보증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 표시는 반드시 한다. 여기에 물상 보증인이건 설정자건 여기 채무자 반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해돼요? 네. 상당히 실무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나면 어렵진 않은데 그 전까지가 조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은 자 부동산 몇 개 이상일 때 공동 담보 목록이 작성된다고 했지? 5개 이상. 3개 아니라 5개 이상. 피담보채권 일부 양도를 이유로 근저당권 일부 전등기할 때 양도액을 써줘라. 일부만 양도할 땐 양도액을 당연히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넘어가서 임차권 등기. 임차권에서는 여러분들 28페이지 강의 노트 맨 밑을 보세요.
자, 임차권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필요적 정보로 차임을 꼭 써요. 차임 꼭 기억하라 했지. 임차권 등기는 당사 공동 신청하면 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촉탁 등기야.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 전대할 땐 임대인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없으면 임대인 동의서가 첨부돼야 돼요. 그 다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마지막 문장이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등기와의 직권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하고 나면 이전 등기나 그 임차권에서 이전이나 전대 등기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반드시 뭐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 언제 하는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언제 한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종료된 임차권에 대한 이전 등기나 전대 등기 못 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신청하느냐? 임대차 끝나야 돼. 임대차 기간 중에는 못하는 거야. 이거는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촉탁.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한번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 요 임차권 등기는 이전하거나 전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종료된 임차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 할 때 주의할 것은 다른 건 보증금이 얼마 있고 이런 거 다 써주지만 여긴 존속 기간을 쓰지 않아요. 특히 왜냐면 이미 끝났으니까 안 쓰는 거야. 존속 기간이 요거만 특히 요거 주의할 게 요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뜻을 알고 나면 요 등기는 등기가 되고 나면 첫째 임차권 등기 명령 알아야 될 게 촉탁 등기다. 요거 촉탁 법원 촉탁 신청이 아니라 촉탁.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서 이전이나 전대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요 내용 중에 존속 기간은 안 쓴다. 알았어요? 요거만 딱 알아두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요게 어떤 때 하는 거다. 이거 알고 있으면 답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임차권 이전 전대 등기는 임차권 등기는 부기 등기. 즉 소유권 이외의 권 이전은 다 부기 등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맞고 토지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상하 범위를 중에서 구분 임차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구분이라는 말을 쓰려면 지상권과 소유권밖에 없어. 구분이라는 말 들어간 건 구분 소유권과 구분 지상권밖에 없어. 여기다 다른 데 막 붙이면 안 돼. 구분 임차권, 구분 전세권, 구분 막 붙여서 만들면 여러분이 권리를 창설하는 거예요. 물권 법정지 위배되는 거예요. 구분이라는 말들은 구분 소유권, 구분 지상권밖에 없어. 구분 임차권 같은 건 없어요. 그 다음 3번 지문도 역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 경유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을 할 수가 없다 그랬지.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부지에 대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기간 이렇게 불확정 기간으로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거 다 허용되는 겁니다. 불확정 기간 몇 년 1년 2년 이렇게 딱 정해지 안 해도 존속하는 기간 송전선 존속하는 기간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 할 때는 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지.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만 한다고 했지? 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임차권은 허가 대상이 되지 않아요.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 이전 설정 등기할 때만 필요하다 했지. 이전 설정 요 등기가 필요하고 이때 계약 중엔 예약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는다고 했지. 따라서 소유권, 지상권이 임차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근저당 대상이 되지 않고 소유권과 지상권만 돼요. 유상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무상. 그 다음에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 상속이라든가 경매 이런 것들은 다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등기할 때 냅니다. 여기는 본등기할 때는 허가서를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서에서 여기서 임차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요런 한 문제 대표적인 문제 하나 풀어보면 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씩 물어. 담보물권 등기, 용익물권 등기 이런 식으로 묶어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벌칙 그리고 앞에 지난번에 아는 부분도 했죠? 각종 등기 안 했었죠? 했었나? 안 했어. 그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그 권리 등기 했기 때문에 직접 바로 헌거를 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38페이지부터 안 했죠. 예, 거긴 조금
예, 이어서 좀 쉬었다 할 겁니다. 여기 이의신청 벌칙 공부하고 나서